공자사상의 핵심을 한마디로 나타낸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자하면 인사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논어에 공자사상은 한마디로 이거다 하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아온 장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인편 1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삼호, 오도, 이리, 관지, 증자왈, 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삼아, 나의 돈은 하나로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 증자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자출, 문인, 문왈, 하위야. 공자께서 나가시자 증자의 문인들이 물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증자왈, 부자지도 충서이이의. 증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의 돈은 충과 서일 뿐이다. 공자가 직접 증자에게 나의 돈은 하나로서 모든 것을 꿰뚫는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가 뭐냐는 질문에 증자가 선생님의 돈은 충서일 뿐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논어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공자의 돈은 충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증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이 장에서는 증자가 대단한 제자처럼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 증자는 공자보다 46세 연하였으니까 공자가 70세 때 겨우 20대 초반의 젊은이였습니다. 증자는 공자가 죽기 몇 년 전에 학단에 들어온 막내 제자였고 공자가 살아 계셨을 때도 전혀 눈에 띄는 중요한 제자가 아니었는데요. 공자학단의 10대 제자를 꼽은 사과십철에도 증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공자가 증자를 평가한 말이 논어 선진편에 나옵니다. 증자의 이름은 증삼이었는데 공자는 증삼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삼야 노, 삼이는 좀 아둔한 편이다. 그런데 공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과도기를 거쳐서 공자학단의 주도권을 쥔 사람이 바로 증자였습니다. 공자의 아들 백언은 공자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공자의 손자인 자사는 증자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나라 출신의 맹자가 노나라에 유학을 와서 자사의 문인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증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자의 도가 증자에서 자사, 자사에서 맹자로 이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장을 그런 도통의 맥락에서 보면 공자와 맹자 사상의 핵심이 바로 충서가 되고 마는데요. 그러나 도올 선생님께서는 이 장의 내용이 진짜 공자 사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인편 15장은 진짜 공자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후대에 증자의 제자들이 논어의 다른 장을 짜집기 해서 드라마처럼 각색한 거라고 하시는데요. 공자가 증삼에게 삼호, 오도 이리관지, 삼아, 나의 돈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자출, 문인, 문왈, 공자께서 나가시자 문인들이 물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문인들은 공자가 아닌 증자를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자 제자의 제자인 손제자를 의미하죠. 공자가 떠나신 후 증자의 제자들이 증자에게 하위야, 공자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증자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부자지도 충서이이의, 선생님의 돈은 충서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이것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연상케 하는 재미있는 드라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를 만든 사람은 후대 증자학단에 속한 사람이 분명한데 후대에 쓰다 보니까 당시 증자의 나이와 서열 같은 이 드라마가 실제 펼쳐졌을 현실적인 상황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올 선생님은 이 장을 위령공편에 나오는 두 장면을 합친 것이다. 드라마로 치면
다른 드라마를 표절한 표절 드라마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먼저 위령공편 2장의 내용을 보시면 아무래도 공자가 유랑의 시기에 있었을 때로 추정이 되는데, 공자가 자공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공의 이름이 단목사였는데요. 사야, 너는 내가 뭘 많이 배워서 많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공이 대답합니다. 연, 비여,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공자가 다시 대답한 말이 바로 비야, 여, 일이 관지. 그렇지 않다. 나의 돈은 하나로 모든 것을 꿰뚫고 있을 뿐이다. 이 위령공편의 여, 일이 관지를 이 장에서 오도, 일이 관지로 살짝 바꾼 것이 분명한데, 문제는 그냥 가져온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의미가 왜곡됐다는 겁니다. 원래 공자가 위령공편에서 말한 것은 이런 것이었죠.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나는 많은 것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하나로 통합했을 뿐이다. 이렇게 일이관지가 분명히 하나로 전체를 꿰뚫었다는 의미였다면, 이 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오도, 일이관지, 나의 돈은 하나다 라는 뜻이 되어버렸고, 그것을 증자가 냉큼 충서로 못을 박아 버렸는데요. 공자와 자공의 또 다른 대화인 위령공 23장을 보시면 자공이 공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종신토록 실천에 옮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한마디, 일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기서호, 그것은 서라고 할 수 있다. 서라는 것은 기소, 불욕, 물시, 어인, 즉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그런 덕성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을 이 장에서 증자가 서를 충서로 바꿔서 말한 겁니다. 이렇게 이 장은 위령공편 2장과 23장의 내용을 각각 가져와서 짜집기 한 거라고 도울 선생님은 확신하시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충이 서의 앞에 자리하게 된 것은 진나라에 이어 한나라로 향해 가는 시기에 통치 이념으로서 충이 필요했던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논어에 이 충서 사상이 들어감으로써 유교는 한나라의 국교가 될 수 있었고, 공자의 도는 충서로서 알려지게 됐던 것인데요. 그러나 공자 사상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인이지 충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올 선생님은 이 장의 충서는 후대 증자학파의 의견을 논어에 끼워 넣은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논어의 내용을 순서대로 너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유교에서 워낙 충효를 강조했기 때문에 원래 공자 사상에도 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는 충이 강조되지 않던 시대였고, 논어의 다른 부분에는 충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공자 자신도 고국인 노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벼슬하기를 원했던 것을 떠올리면 이해가 가실 텐데요. 따라서 유교에서 충을 강조하는 논의는 공자 당대가 아닌 공자 사후에 생겨난 논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어는 공자 사후 200년 이후에나 공자의 어록들을 모아서 편집한 책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실려 있다고 해서 시대적으로 앞선 기록이 아니고, 또 논어에 실려 있다고 해서 다 공자 사상이 아니라 후대에 쓰여진 것이 같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올 선생님은 지금 우리가 논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문헌에 대한 비평적인 시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문헌 비평적인 시각을 가지고 2인편 15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삼호, 오도, 일이, 관지, 증자왈, 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삼아, 나의 돈은 하나로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 증자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자출, 문인, 문왈, 하위야.
공자께서 나가시자 증자의 문인들이 물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증자왈 부자지도 충서이이의. 증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의 도는 충과 서일 뿐이다.